은은하게 달궈진 인두가 종이 위를 스치는가 싶더니 금세 이파리가 돋아나고 꽃이 피어난다. 우리 전통 화법 중 하나인 낙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붓이 아닌 인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화이면서 동시에 공예이기도 한 낙화. 여기에 인생을 건 이가 있다. 국내 유일의 전통 낙화 장인으로 충북 무형문화재 제22호인 김영조 낙화장. 그의 불타는 예술혼을 지금 만나본다.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자락 한적한 곳에 버섯 모양의 집 두 채가 사이좋게 마주보고 있다. 청목화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낙화 작품의 전시장이자 체험장.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낙화장, 김영조 낙화장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그의 원래 꿈은 화가. 하지만 형편은 넉넉하지 못했고 설상가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남 이녀의 장남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그가 선택한 것은 낙화. 달궈진 인두로 지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좋아하는 그림도 그리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발을 들여놓게 된 낙화. 입문한 지 올해로 벌써 44년째다. 그 사이 함께했던 동료들은 하나둘 모두 떠나버렸고 이제 남은 일은 오직 한 사람. 충북 무형문화재 제22호 국내 유일의 전통 낙화장 김영조 장인이다. 자, 들어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가 그동안 이제 제가 작업했던 것의 이제 일부분을 모아서 전시를 해놓은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장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품을 많이는 진열을 못했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모아서 전시를 좀 해놓은 작품들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작품이 이제 좀 이 안에 있는 작품 중에 제일 대작인데 쭉 보세요. 이게 강산무진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2폭으로 꾸며진 이제 병풍 그림인데 이 그림의 이제 원본은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두루마리로 된 그림인데 조선 후기의 화가인 이인문이라는 화가가 그린 강산무진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림이죠. 그 그림은 원래는 이제 그 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수묵 담채화인데 그 그림을 낙화로다가 그대로 가지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재해석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김영조 낙화장의 대표 작품으로 조선시대 화가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를 낙화로 표현한 대작이다. 인두로 종이를 지져서 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섬세하고 정교한 묘사. 2010년 제35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입상한 작품이다. 이거는 경주 남산에 있는 마애불상인데 신선암 마애불상이라고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의 크기와 동일하게 규격을 그래서 그린 작품입니다.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됐고 사실적으로 그 마애불의 그 오래된 그 풍화 작용으로 이제 화감이 조금 마모되고 한 그런 거를 느낌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이것도 정성을 좀 많이 들인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낙화를 시작하긴 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낙화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됐다는 김영조 낙화장. 그러다 예술혼의 유무에 따라 상품과 작품이 구별된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전통 낙화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 한지에 낙화를 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낙화는 이제 한국과 중국에만 있는 아주 전통 그 공예 예술이죠. 근데 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낙화는 인두를 가지고 뜨거운 인두를 가지고 종이나 혹은 나무나 가죽 이런 데다가 그림이나 문양을 그려내는 우리 전통 공예를 낙화라고 그러죠. 눈앞에 펼쳐진 그의 작품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저 멀리 산이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든다. 낙화는 한 가지 색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온도, 힘 조절, 재질 등 미묘한 차이가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한다. 특히 한제 낙화를 할 때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수많은 실패와 반복된 노력 끝에 터득한 기법들. 빠른 손놀림을 이용해 인두의 열로 선과 점으로 표현한 그의 낙화는 사실보다 더 사실 같다. 그 낙화는 배우기 어려운 그 공예 예술인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낙화를 그리면서 가장 그 어떤 희열을 느낀다고 할까, 낙화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색깔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낙화는 사물이 타면서 나는 아주 자연적인 색깔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색이 아니고 그 종이나 나무가 타면서 생성되는 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연 세계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그런 매력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색깔은 아무리 봐도 그 질리지 않는 그런 아주 순수한 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낙화의 가장 매력은 뭐니 해도 타면서 나는 그런 순수한 색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린 낙화만 해도 수천 점. 수상 이력도 화려하다. 2007년 대한민국 전승공예 대전에 신선한 마의 보살상을 출품해 특선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여러 공모전에서 입선, 장려상 등 10여 차례를 수상,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저는 사실 낙화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림을 이제 좋아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그림에 관계된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그 신문에서 그 낙화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낙화라는 것이 전혀 제가 이제 무엇인지 몰랐었고 그래서 무슨 그림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래서 그 장소에를 이제 제가 가게 됐죠.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낙화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첫인상에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신기하고 그래서 저걸 좀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 이렇게 오래 하게 된 거죠. 불그림이라고도 불리는 낙화. 낙화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두를 점검하고 손질하는 것이다. 오직 인두만을 이용해 작품의 점, 선, 면은 물론 음영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인두의 손질은 필수. 끌과 사포를 이용해 인두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이제 좀 더 뾰족한 게 있고 좀 더 이제 끝이 좀 동글동글한 게 있고 그런데 뭐 크게 차이는 없고 이렇게 두 가지예요. 크게 요거는 평인두라고 해서 그 면이 이렇게 평평한 인두예요. 요거는 주로 그림 그릴 때 이제 넓은 면에 그 질감이라고 그러는데 색감을 넣을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옆날을 사용해서는 이제 선 같은 거, 긴 선을 그려줄 때 이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앵무부리인두라고 그러는 건데 그 모양이 앵무새 부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의 용도는 원래는 이게 이제 한 손으로 기물을 쥐고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기물을 쥐고 이렇게 낙을 놓기 좋게 그렇게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손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요 인두의 이제 그 쓰임새는 주로 간단한 선을 그린다든가 점을 찍는다든가 혹은 글씨를 쓸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낙화의 제작은 인두를 달구는 숯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먼저 숯불을 피우기 위해 화로에 불쏘시개를 적당히 채운 후 불을 붙인다. 불쏘시개에 불이 붙으면 참숯을 올리고 이어 재빨리 손풀물을 돌리는 장인. 장인의 빠른 손놀림에 불길이 살아난다. 활활 타오른다. 곧 화로 속 숯은 인두를 달구고 뜨겁게 달궈진 인두는 종이를 태워 낙화하리라. 김영조 낙화장이 숯이 든 화로를 들고 작업을 위해 안으로 들어선다. 인두와 숯까지 준비됐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낙화할 차례. 먼저 종이에 출초한다. 초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케치나 밑그림을 뜻하는데,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낙화에서는 출초 혹은 초를 낸다고 표현한다. 보통 출초에 따라 낙화의 표현 방법이 결정된다. 출초를 마쳤다면 그 위에 한지를 깔아 낙화를 시작한다. 먼저 앵무부리 인두를 이용해 섬세한 국화꽃잎을 표현하는 김영조 낙화장. 종이에 낙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두의 적절한 온도와 신속한 손놀림이다. 자칫 잘못하면 종이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해 재빨리 그려나가는 것이 포인트. 이파리를 표현하기 위해 김장인이 선택한 인두는 평인두. 종이 위를 지그시 눌러줬을 뿐인데 이파리가 돋아나고 소국이 소담스럽게 꽃피운다. 김영조 낙화장 인생에 낙화가 무르익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을이 익어간다. 제가 올해 이 낙화를 한 지가 43년, 44년 됐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제가 한 30년 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 작업을 해서 어떤 보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저 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경제적인 이런 것보다도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될 어떤 동기부여랄까 이런 게 없었어요. 제 때. 그래서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은 제 개인적인 기쁨보다는 낙화 전체에 대한 참 경사예요. 우리 낙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가 한 500년 됐는데 이 중요한 예술이 이제까지 어떤 전통 공예의 변방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당당하게 무형문화재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낙화는 이제 전망이 밝을 겁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이 발전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계획 중 하나인 낙화의 세계화. 그 기폭제가 됐던 것이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아솔로 비엔날레다. 당시 장인은 자신의 작품들 가운데 7점을 엄선해 전시했고 현장에서 직접 낙화를 시연해 전 세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비엔날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엔날에는 좀 특이하게도 작가들을 위한 비엔날이었어요. 일반인보다는 이제 전문가를 위한 비엔날에 제가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개막 전에
제가 이제 낙화를 소개할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작가들 앞에서 이제 시연을 하게 됐는데 한 100명 이상의 그 작가들이 앞에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저는 시연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좌우지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고 관심을 많이 갖고 끝나고 나니까 뭐 질문 세례가 아주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분들이 그 놀랍다, 첫째. 그리고 그 색감이 아름답다, 동양적이다. 뭐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 것이냐, 뭐 이렇게 물감을 묻혀서 그리는 것이냐, 뭐 이런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 하여간 그런 걸 봤을 때 외국인들이 낙화에 좀 관심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상하이에서 열렸던 한중일 명인전 예옹지미에서도 낙화의 인기는 뜨거웠다. 장인이 낙화로 표현한 한류스타 인물도와 함께 8m 길이의 병풍과 2m 길이의 산수화 한 점을 감상한 중국인들은 열광했고 감탄했다. 중국도 그때 한때 유행을 하고 최근에는 낙화가 굉장히 귀해요. 물론 아주 없지는 않다고 그래요. 대륙에도 이제 더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없고 우리처럼 이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더러 이제 그 아주 지방에 아주 극소수로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 갔을 때 상하이 그 예술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낙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도 현재 낙화가 상당히 귀하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죠. 모름지기 전통이란 대를 이어 전수될 때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 국내 유일의 전통 낙화 전승자 김영조 장인의 전수자는 둘째 딸 김유진이다. 장인의 재능과 끈기도 대를 잇는 걸까. 유진 씨는 낙화를 지도받은 지 1년여 만에 대한민국 전승공예 대전에서 입선을 수상,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우리 전통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후계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세상은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하시는 분들이 전부 후계자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다행스럽게 우리 아이가 자청해서 이제 아빠 일을 이어서 하고 싶다고 그런 의사를 이제 일찍부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거기에 관련된 학교를 졸업을 했고 또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현재 이제 수업을 잘 받아나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지요, 저는. 출조를 마친 후 낙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림들이 바람에 나부낀다. 섬세하고 정교하기가 이미 작품이다. 보통 낙화 한 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약 19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인두를 손질하고 화로에 숯을 피우고 종이를 고르고 초를 내고 그리고 인두를 달고 낙화를 하고 끝없는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낙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낙화를 이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정말로 전통 예술로 키워야 될 그런 이제 일이 남아 있는데, 첫째는 이게 그냥 뭐 한 사람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 천년이 이게 되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학교나 이런데 정식 과목으로다가 이게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또 대를 이어서 교육을 받고 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에 지금 현재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 초에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이제 여기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충북에서 먼저 충북대학교라든가 또 기타 예술대학이 있는 그런 대학교에 그 낙화과를 한번 만드는 문제를 검토해봐라 하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 낙화가 앞으로 민화나 이런 거 이상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학과도 이제 하나 만들고 또 훌륭한 예술품으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힘을 다하는 거,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낙화를 계승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온 지난 시간들. 그 결과 김영조 낙화장에게는 자유자재로 인두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충북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 국내 유일의 전통 낙화장이라는 인정을 받게 됐다.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얘기 때문에 요즘 그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낙화가 전통예술로 인정받고 자리매김하는 것.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김영조 낙화장은 숯을 피우고 인두를 달고 있다. 저에게 낙화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외람되고, 낙화에게 있어서 저는 미약하나마 낙화의 작은 한 끈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후세 사람들이. 낙화는 정말 위대한 예술이거든요. 예술인데 다행스럽게 제가 그래도 그 한 끈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게 행운이죠.